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이 더 급해졌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만 경제일보에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루빈 GPU와 관련한 것인데요. 이 핵심은 엔비디아가 경쟁사의 강한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루빈 GPU의 출시 시기를 당초 내후년인 2026년 초에서 내년인 2025년 2분기 정도로 예정보다 6개월가량 앞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블랙엘 GPU도 이제 막 양산이 돼서 나오는 상황인데요. 벌써 내년 6월에서 7월경에 다음 GPU인 베라 루빈 GPU 양산 얘기가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AI 칩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새삼 인식하게 됩니다. 그 AI 칩 경쟁 확대로 GPU 출시 간격은 2년에서 이미 1년으로 좁혀진 상황입니다. 그 엔비디아 GPU 계보를 보면 그 암페어, 호퍼, 블랙엘, 루빈식인데요. 블랙엘까지는 연도별로 세대가 갈렸지만 만약 대만 소식이 맞다면 이제 블랙엘과 루빈은 사실상 같은 연도에 출시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지난 11월에 그 하이닉스가 공식적으로 젠슨항이 그 HBM4의 납품을 최대한 앞당겨 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했고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응답했다는 에피소드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일화가 공개되고 나서 많은 말들이 나왔는데요. 그 HBM4의 사실상 루빈 AI 칩의 HBM4가 사실상 그 루빈 AI 칩의 성공을 가늠하는 코어 기술인 상황에서 젠슨항이 적어도 HBM4를 내년 1분기에는 받아서 기술적 결함에 대해서 미세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요청이 아니었을까 하는 관측이 시장에서는 많았습니다. 루빈의 출시 일정 단축보다는 루빈에 탑재되는 HBM4의 특징, 이전 HBM 세대 제품과는 완전히 달라진 기술적 복잡성을 감안해서 메모리 업체의 분발을 촉구하고 빨리 초도 물량을 확보해서 GPU 설계 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대세였습니다. 이 시기에 블랙엘 설계 결함 소식도 나왔고 TSMC와의 갈등설도 불거졌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더 많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 대만 언론 보도는 여기에서 더 나가 있습니다. 단순히 HBM4의 빠른 인도는 결국 루빈 GPU의 더 빠른 양산으로 가는 일종의 편도 티켓이라 본 것입니다. 아직 그 HBM3E 8단과 12단의 엔비디아 납품도 최종 확정하지 못한 삼성 입장에서는 이런 빠른 엔비디아의 로드맵 수정은 더 큰 압박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루빈 GPU의 그 알파요 오메가라고 할 기술인 HBM4 루빈에 들어가는 고대폭 메모리죠. HBM4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HBM 제품과는 크게 성격이 달라지는 메모리가 바로 HBM4입니다. 먼저 HBM3E까지는 GPU 옆에 HBM을 나란히 배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HBM4부터는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라고 부르는 1층 받침대를 쓰게 되는 것이죠. 특히 5세대인 HBM3E까지는 베이스 다이가 그저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정도였다면 6세대인 HBM4부터는 베이스 다이가 약간의 연산을 직접 하게 됩니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 베라 루빈의 연산 일부를 HBM4의 베이스 다이가 직접 맡게 된다는 뜻입니다. HBM4가 흔히 말하는 메모리 안에서 일부 연산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싱 인 메모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HBM 맨 아래 베이스 다이가 연산까지 일부 하기 때문에 데이터 입장에서는 이동을 해야 하는 거리가 줄게 되고 메모리와 GPU 간의 데이터 속도 차도 좁힐 수 있습니다. HBM4부터 전력 효율성이 한결 나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베이스 다이와 HBM까지 모두 만들 수는 있죠.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미 AI 시장 초반에 GPU에선 엔비디아, 파운드리에선 TSMC, HBM에선 하이닉스라는 삼각 편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HBM에서 연산까지 맡게 되는 베이스 다이의 경우는 TSMC가 5나노에서 만들면서 하이닉스는 TSMC와 함께 그 R&D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HBM4부터는 이 파운드리인 TSMC가 메모리 시장의 일정 지분을 먹게 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HBM4에서 역전의 발판을 노리는 삼성 입장에서는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파운드리의 베이스 다이를
맡기지 못하고 TSMC에 맡겨야 엔비디아 이너서클에 들어가기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삼성은 HBM4와 관련해서 외부 파운드리 TSMC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TSMC와의 협업을 공언한 상태고 실제 머리를 싸매고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실 AI 칩을 둘러싼 상황을 종합해보면 AI 칩 절대 강자 엔비디아로서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의 개당 4,5천만 원 하는 호퍼 블랙엘 GPU 대신에 자신의 칩을 직접 설계해서 자신의 서버에 탑재하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이미 그 엔비디아의 GPU 고객이기도 한 메타, 그 MS, 구글 등은 한편으로 자체 개발 맞춤형 AI 칩 업그레이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심지어 아마존과 구글은 자신들이 개발한 칩을 다른 서버 업체 팹리스 등에 돈을 받고 팔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 애플 같은 경우는 최근 그 아마존이 만든 AI 칩인 트레이니엄 2 칩을 자신의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에 탑재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애플은 앞서서 자신의 그 시리나 애플 맵 등의 아마존 웹 서비스의 인퍼렌시아 그래비톤 칩을 써왔는데요. 협업을 자신의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로 확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 아마존 등이 삼성 파운드리와 협업하고 있는 텐스토렌트라는 AI 스타트업에 투자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텐스토렌트 같은 경우는 리스크5 기반의 HBM이 필요 없는 AI 칩셋 개발을 하는 업체입니다. 텐스토렌트 CEO 짐 켈러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칩의 독과점 문제 그리고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인물입니다. 엔비디아의 그 전통적 라이벌 AMD도 MI300 시리즈 지금 325까지 나왔었죠. MI300 시리즈로 추격의 고삐를 바짝 재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자체가 엔비디아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젠슨 낭이 루빈 GPU의 빠른 출시를 바라는 이유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그 기술적으로만 보면 루빈 출시에 가장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렸던 하이닉스, 삼성 같은 메모리 업체의 HBM4의 출시 시기가 당겨질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이 파운드리 제작 노드와 관련해서는 루빈은 TSMC 3나노 활용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양산 중인 블랙엘 GPU는 이전 호퍼 GPU와 마찬가지로 같은 노드인 4나노 4MP 노드로 제작되고 있음을 떠올리면 루빈부터 3나노로 진화되는 셈입니다. TSMC의 3나노 노드가 안정화 단계라는 점에서 루빈의 출시 시기 단축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젠슨 낭이 루빈에 대해서 크게 밝힌 것은 많지 않은데요. 하지만 지금껏 외신에서 드러난 상황을 종합해보면 루빈은 엔비디아가 블랙엘 GPU 다음 버전인 베라루빈 GPU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 바로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한 기술 탑재라는 점입니다. 루빈이 4나노를 쓰는 호퍼 블랙엘과 달리 제작 노드를 3나노로 옮기는 점, 그리고 HBM도 GPU 옆에 나란히 배치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 등은 모두 전력을 덜 잡아먹는 AI 칩을 위한 엔비디아의 고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삼성으로서는 HBM4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파운드리에서 TSMC와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3분기도 격차가 더 벌어졌죠. 64대 13% 정도입니다. HBM4에서 TSMC와 협업을 해서라도 주포가 HBM 주포가 되기 위해서 엔비디아 공급의 주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HBM4가 탑재될 루빈 GPU의 동향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